네, 오늘도 오늘장 랭킹5에서 이슈 정리해 보시죠.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이 시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랭킹 저희 5개 뽑아봤습니다. 하나씩 열어보면서 추가적인 전략 고민 함께 해보시죠. 자,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올린 키워드는 농심, 음식료 섹터입니다. 가격을 또 올린다고 해요. 사실 2분기 적자, 그에 따라 좀 하락폭이 있었잖아요. 네. 이거를 만회할 수 있는 흐름인가요? 일단 농심만 놓고 봤을 때 3,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인지 여기서부터 질문 시작해 볼게요. 본부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가격을 상승을 하는 부분이 이제 밝혀져서 해당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요소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라면 업계의 또 차별화 부분을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는데 농심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지가 못했죠. 근데 이제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왔잖아요. 좋았어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에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이 있어서 뭐 해당 부분들을 좀 잘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꺼려되는 이슈지만 맞아요. 그래도 어쨌든 가격 인상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이제 원가율을 부분을 좀 좋게 만들겠죠.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가면 일단은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는 있다. 다만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거는 이미 국내 라면 시장은 좀 포화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의 라면이 잘 되면 다른 하나는 좀 죽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국내 내수에서의 가격 상승에만 너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출기를 좀 열어서 해당 부분에서 좀 물론 그 쉬운 얘기는 아니죠. 네. 하지만 그렇게 경쟁력을 더 펼치는 게 앞으로의 이런 펀더멘탈 부분에서는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라면 가격이 한 군데서 올리면 또 나머지들도 이때다 싶어가지고 도미노 인상을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이 라면 섹터 전반적으로 좀 우호적인 전망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흐름으로 가면 또 이제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많이 낮아진 상황에서 조금 긍정적인 투심이 좀 들어올 수 있는 요인은 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수출 부분이 얼마나 다각화가 되는지 뭐 일단 하반기 이후에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리포트들이 이미 있기는 하지만 네. 그것들을 또 가시화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수에서 가격 인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좀 제한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 일단 뭐 단기적으로 좋은 이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그러면 같습니다. 어떤 포인트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가 좀 아리송합니다. 일단 지난 분기 실적을 보면 농심 같은 경우는 국내 라면 시장의 집중도가 높았기 때문에 실적이 좋지 않았지만 다른 쪽은 수출길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사실은 이 다변화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았잖아요. 그러면은 수출에 대한 모멘텀도 안고 있고 가격 인상 기대감이 있는 오히려 타 라면주를 지금은 공략하는 게 더 맞을까요? 호재가 좋은 호재라고는 했지만 공략 포인트를 지금 잡는다면 저희 어느 쪽이 조금 더 좋은 선택이 될까요? 방금 말씀해주신 그 포인트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제가 앞서서 이제 이 농심에서 올렸었기 때문에 다른 쪽도 올릴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얘기는 다른 기업들도 가격 인상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같은 입장이 되어지는 네. 거죠. 오히려 농심이 이제 선발 주자로 조금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이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고 나머지 후발주자들은 좀 편안하게 가격을 인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현재 수출이 잘 되고 있고 고환율에 대한 흐름을 잘 가지고 가면서 실적적인 부분이 잘 나오는 기업들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처음에는 가격 인상에 대한 주체가 가격이 상승하겠지만 이게 업계 전반적으로 퍼지게 됐을 때는 그 모멘텀이 결국엔 지금 현재 펀더멘탈이 얼마나 좋은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환율 흐름에서 또 어떤 기업들이 좀 돈을 잘 벌었는지 쪽으로 결국에는 흐름이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이런 투자 전략은 확실히 좀 갈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해당 섹터 좀 이해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접근법만 추가적으로 짧게만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타 라면주를 지금 접근한다고 하면 네. 가격 인상 뉴스가 나왔을 때 일단은 파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서서히 이게 실적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좀 긴 안목으로 끌고 가도 되는 쪽일까요? 어쨌든 가격 인상이 됐다라는 거는 중장기적으로는 이미 매출에 대한 성장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영화관주가 이제 CJ CGV가
코로나19 기간에 3번이나 가격을 인상을 했었고 네. 그래서 이번에 영화관들이 좀 잘 될 때 사실 기대감이 굉장히 좀 높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실적이 이제 찍히기 시작하면 그 인상에 대한 모멘텀은 앞으로 쭉 가거든요. 가격 자체는 한 번 올라가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은 충분히 있다. 그리고 만약에 기후변화가 최근에 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작황이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이전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단기적인 공급망 차질에 대한 부분이었다면은 전반적인 생산량 자체가 줄어드는 부분으로 공급이 부족해지는 라인으로 가면 원자재에 대한 얘기는 또 나올 거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가격 인상에 대한 기조가 또 나올 수 있어서 일단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시자. 다만 트레이딩으로 끌고 가실 때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박수칠 이슈가 나왔을 때는 일정 부분은 수익 실현을 해주시고 거기에 따른 좀 대응할 수 있는 현금화는 좀 필요하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인상이라는 소비자로서는 조금 아쉬운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목할 만한 이슈 첫 번째 키워드로 살펴봤습니다. 저희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뉴스가 새로운 뉴스가 아닌데도 계속 오르고 있어서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수출 잭팟 소식에 계속 고점을 높여가는 방산주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본부장님, 사실 방산주 뉴스가 많아요. 그런데 깜짝도 아니고 새로운 게 아니라 어제 있었던 뉴스가 재부각되고 기대감이라고 묶이기만 하면서 계속 오르는 모습인데 방산주 지금 흐름상 뉴스에도 팔면 안 되고 더 끌고 가도 되는 쪽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방송에서 아마 태조위 방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정말 신박하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네, 어떻게 딱딱 맞췄더라고요. 네, 그 안에 들어가는 섹터고 사실 이제 방산이 과거에도 실적이 좀 좋았을 때 보시면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수출길이 좋았을 때. 근데 과거에는 내수에 많이 시장이 치중이 되어 있었는데 드디어 수출길이 확실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미 수주가 조 단위로 많이 나오기는 했지만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수주 자체도 두 자릿수 조 단위가 아직 남아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아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방산 쪽에 대한 자금에 대한 이런 확대는 기조로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런 부분으로 보게 됐을 때 얼마든지 추가적인 모멘텀들이 좀 붙을 수가 있고 사실 방산 쪽이 수조 원대 계약 공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탄력성은 좀 그렇게까지 크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해당 이슈가 만약에 바이오에서 나왔다. 네. 그러면 상한가 4-5번도 그냥 갔을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만큼 큰 금액이고 무거운 이슈인데.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는 크게 주가가 올랐더라도 빠르게 차익이 나오면서 오히려 눌렸었던 과거 전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충분히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전에 월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이전에 방산업체들이 굉장히 좀 실적이 잘 나왔을 때 주가의 위치 에너지에 비하면 여전히 좀 많이 낮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번에만 수출하고 딱 끝날 이슈는 전 아니라고 봅니다. 계속적으로 리뉴얼이 될 거고 추가적인 계약 갱신이 나올 수가 있어서 일단 큰 규모로 나왔던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만큼 우리나라 방산 제품들에 대한 이 우월도가 좀 이제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 추가적인 수준 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기조가 유지가 된다면 실적 베이스로 이미 같이 가고 있는 섹터거든요. 그래서 네네. 단순히 이슈로만 몰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적적으로 찍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수출 본계약이 26일 K2 전차에 대해서 폴란드 측과 계약이 체결된다는 뉴스가 있어서요. 이 26일 본계약이다라는 일정이 여러 번 시작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네. 이 날에 좀 흔들림을 조금 저희 경계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 또한 필요 없는 좀 넘어갈 만한 이슈일까요? 일단 사실 그 이슈가 나올 때 네. 거래량이 동반해서 주가의 급등락이 나올 때는 빠르게 일단 한번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오랜 기간 올라왔고 이번에도 사실 한국항공우주라든지 종목군들 보시면 일정 고점 라인에서 한번 한 15%에서 20% 단기 조정 나온 다음에 다시 전고점 뚫어주면서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기간 주가가 우상향을 하더라도 조정이 나오면서 갈 수밖에는 없어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또 강력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경기 방어적인 특성을 가진 쪽에 보다도 수급이 쏠리고는 있지만 우리가 예상한 것과 다른 이번 주만 하더라도 잭슨홀 미팅이 있고 거기에 따른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언제든지 차익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자.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괜찮은 흐름이 저는 나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부자분들께서는 거래량 동반해서 변동성이 나오면 수익 실현을 조금 해주시고 다시 눌림목 매수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신규 매수자도 마찬가지죠. 지금 바로 따라가시기보다는 눌림목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잡으셔서 충분히 쫓아가기에는 나쁘지 않은 시기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원전 포함한 태양광부터 그 태조 이방원에 속하는 이 섹터 내에서의 수급 계속 돌아가기는 하겠지만 당분간 여기에 포커스는 맞춰질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방산주 저희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저희 폴더블 이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폴더블 폰 대중화가 본격화되는 걸까요?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그 자리라고 하더라도 관련주는 좀 날아갈까 궁금합니다. 거의 100만 대의 예약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역대 시리즈 가운데 최대 수치라고 합니다. 관련주 지금 일제 강하기는 한데 좀 세부적으로 나눠서 가장 조금 더 이 영향력이 강할 것 같은 쪽은 본부장님은 어디라고 보세요? 저는 힌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힌지 이번에 좀 많이 얇아지기도 했고 그리고 여기에 따른 기술력의 관건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시장의 점유율 자체는 사실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을 월등히 좀 뛰어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전 판매가 굉장히 좀 잘 되고 있지만 이런 삼성전자 향 이런 부분에서는 상승력은 좀 어느 정도 제한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항상 폴더블 관련된 이슈가 나오게 됐을 때는 힌지 쪽으로 항상 관심을 갖고 대표적으로 KH바텍 그리고 외장 힌지 쪽이나 이제 스티커 붙이는 쪽, 세경 하이테크나 이런 쪽으로 이제 수급이 좀 쏠리게 되는데 일단 그쪽으로 좀 보실 필요는 단기적으로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오늘도 KH바텍 같은 경우는 전거래일도 그렇고 리포트가 좀 긍정적인 것들이 맞아요.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단기적인 수급 몰이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사전 예약 판매도 잘 되고 있고 그다음에 가격 자체도 좀 원자재라든지 환율의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좀 동결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 음식료랑 반대인 것 같아요. 그쵸.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좋은 일이죠. 이전과 동일한 가격대라는 거. 그런데 이게 사실은 업체들 입장에서는 조금 마이너스 요인이 아닌가라는 궁금증도 들어요, 본부장님.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네. 많은 지원을 한다는 것들이 좀 알려져 있어서 아하. 수익성 부분에서는 좀 물음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전환기를 노리고 있고 일단은 점유율 자체를 확대를 하는 기조로 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번보다는 계속적으로 이제 휴대폰 같은 경우 우리가 주기적으로 교체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의 좀 수혜를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방향으로 가면 결과적으로는 저는 카메라 모듈 쪽으로 좀 수혜가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힌지 쪽은 단기적으로는 이슈가 될 것이고 추가에 좀 어느 정도 급등이 나오면 거기에 상승 탄력이 좀 제한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일단은 모멘텀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런 스마트폰 쪽에서 좀 집중을 하셔가지고 좀 중장기로 끌고 가보시려면 오히려 카메라 모듈 쪽으로 좀 집중을 해보시자. 그리고 그쪽은 자율주행이라든지 최근에 로봇 쪽도 서비스 로봇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어서 아무래도 그쪽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최근에 로봇주들도 굉장히 좀 주가 흐름이 좋은데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본다면 그쪽이 훨씬 더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애플 신제품도 다음 달 초에 9월 7일 발표 예정이니까 한번 질문을 드리면 삼성향, 애플향으로 지금 공략 포인트를 잡는 것보다는 카메라 모듈이라는 조금 공통 분모 안에 있는 부품주가 오히려 안정적인 선택이란 말씀이실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이슈가 다양하게 있으면 있을수록 좀 유리한 부분인데 네. 전장용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스마트폰보다는 훨씬 더 마진율이 높고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으로 넘어가기만 해도 모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시장은 지금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스마트폰 전체 시장은 사실 글로벌적인 매출도 보시면 줄어들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제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물량 자체가 좀 잠겨 있다라고 보시면 좋아서. 근데 이제 전장용은 이제 막 확대가 되는 네.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약간 이런 이슈의 급등이 나올 때 발목이 잡히더라도 그쪽 방향으로 가시면 다른 이슈로 충분히 또 탈출을 할 수 있고 추가적인 수익도 노릴 수가 있어서 카메라 모듈 쪽을 보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정리 질문 하나. 폴더블폰 관련주로 오늘 시세 내고 있는 종목들은 지금 이 구간에서 수익 중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분할 매도 관점으로 이제 단기적으로는 네. 이런 사전 예약 판매가 잘 되고 있어서 주가의 단기적인 상승은 저는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분할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서
이 물량을 좀 축소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현금화 하신 내용을 카메라 모듈 쪽으로 점진적으로 좀 교체하시는 방향으로 포트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 텐데요. 아침부터 들썩였던 이슈입니다. 지금 자리에서도 어떠한 대응법을 봐야 될지 포커스가 뭘지 그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SK네트워크스가 S트래픽의 전기차 충전 사업부 인수한다라는 모멘텀이 가장 오늘 큰 이슈였습니다. 좀 나눠서 볼게요. 자, 일단은 이게 전기차 충전 섹터 전반에 꽤 강한 호재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태조이방원 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네. 사실 이제 전기차가 확대가 되면 거기에 따른 인프라는 추가가 돼야 됩니다. 뭐 사실 제주도만 보시더라도 충전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줄 엄청 서 있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전기차 판매량이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기조고 탄소 중립을 보다 더 체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전기차로의 전환이 빨라지게 되고 그에 따른 이제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순환매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충전소 쪽은 생각보다 좀 주가의 위치는 그렇게 움직이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쪽 시장이 커진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관련돼서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충전소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기대감을 가지시고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시간은 걸릴지언정 주가의 상승은 요번 2차 전지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처럼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은 좀 굉장히 높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인수 이슈가 있는 쪽으로 네. 단연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시그널 자체가 충전소에 대한 확대 기조로 연결이 될 수가 있어서 중장기적인 모멘텀은 이미 확보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오늘 좀 급등이 나오더라도 여전히 차트상으로 봤을 때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따라가실 필요는 없고요. 왜냐하면 주가가 워낙 많이 눌려있는 상황이어서 급등이 나오더라도 이전에 좀 발목이 잡혀 있으셨던 분들이 좀 다시 현금화를 하시거나 좀 차익 매물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접근하실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접근하실 필요는 없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성이 굉장히 좀 확보가 되어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안으로 접근을 하셔가지고 모아가시는 전략은 충분히 유효한 섹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멘텀은 충분하나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급하게 따라가진 말자라는 조언 주셨어요. 그러면은 이 이슈의 출발점인 S트래픽 같은 경우는 오늘 점상으로 출발해서 계속 상한가 유지하고 있거든요. 오늘장 막판까지 좀 계속 만약에 점상이 유지된다면 그리고 만약에 풀린다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만약에 선취매하신 분들에 대한 팁을 주신다면요. 사실 이제 상한가가 풀리게 되면 점상에서 중요한 건 이제 상한가가 풀리느냐 안 풀리냐의 네네. 문제인데 이제 풀리게 됐을 때는 사실 절반은 바로 일단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절반은요. 네, 일단은 이거 확실하게 하시는 게 좋은 게 일단 이런 이슈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더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점상 나오는 이슈 같은 경우는 이 상한가가 풀리지 않고 유지가 됐을 때는 계속 끌고 가시는 게 맞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첫 상 풀렸을 때 절반을 수익 실현하시고 거기서 이제 다시 거래량이 동반해서 너무 많이 하락을 하게 됐을 때 전량을 수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쪽 관련돼서 좀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은 무상증자 테마로 점상에서 움직였었던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그 차트를 한번 복기를 해보시면 나름대로의 좀 전략을 조금 깨쳐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기존 무증 이슈에 띄었던 종목들의 차트를 보면서 거기에서 힌트를 찾아보자라는 팁까지 주셨습니다. 자, 저희 네 번째 키워드 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아래쪽에서 움직이는 종목이라서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한중수교 30주년이라고 하고요. 우리 시간으로 저녁 7시, 중국 쪽에서는 6시에 기념 행사가 열립니다. 이에 따라서 우호적인 메시지가 나오면서 오늘 이렇게 부진하지만 내일 오전에 살짝 시세를 주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접근 포인트 괜찮을까 질문을 드려볼게요. 중국 향이라고 해서 리스크에 항상 많이 노출이 돼요, 본부장님. 네. 아모레퍼시픽, LG 생활건강 정말 황제의 자리에서 정말 고공행진을 했던 종목들인데 매번 이렇게 리스크 얘기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 좀 아쉽긴 합니다만 일단 어떻습니까? 한중 수교라는 모멘텀 이에 따른 우호적인 메시지 조금 기대할 만할까요? 아니면 너무
기대인가요? 이거는 좀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사실 화장품 섹터가 워낙 좀 좋지 못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일단 코로나발 영향이 너무 강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2분기 실적을 보시게 되더라도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면서 중국의 봉쇄가 나왔고 거기에 따른 실적이 굉장히 좀 좋지 않은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여전히 하반기에도 뭐 광분 뭐 이제 빅 이벤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부정적인 시각이 워낙 많은 상황입니다. 뭐 이 과거처럼 우리나라 화장품이 중국 내에서 엄청난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래서 경쟁력 자체를 좀 많이 잃은 상황에서 이 수교 이벤트가 있지만 과연 이게 어느 정도로 실적을 향상시킬지에 대한 물음표가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언제든지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하고 있는 중국 쪽에서는 봉쇄 흐름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의 인식이 화장품주들이 여전히 이제 중국 쪽 비중을 줄이면서 기타 나라들로 좀 포트폴리오를 다양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전부터 워낙 화장품하면 중국이라는 인식이 박혀 있는 상황이어서 그 이미지를 탈피하는 것은 정말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원자재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또 최근에 여전히 또 원자재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면 추가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또 급등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또 수익성 악화까지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슈에 따른 수급이 단기적으로 만약에 쏠려서 급등이 나오면 차익 실현을 하고 현금화를 하시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일단 화장품 섹터는 실적적인 부분에서 유의미한 턴어라운드 기조가 나오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으로 보더라도 정말 많이 빠졌어요. 네. 정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저가 매수를 시도했었던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으실 거거든요.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물량들을 정말 많이 소화를 해야 돼서 정말 진짜 이 모든 거를 뒤집을 만한 이슈가 발생되지 않으면 큰 폭의 이제 추세 전환에 따른 강력한 상승 기조는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현재 시점에서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사전에 제가 질문 드리진 않았는데 오늘 뭐 중국 쪽과의 이슈도 맞물려 있기도 하지만 뭐 다른 이슈도 많죠. 그런데 여행 그리고 저가 항공 그리고 카지노주가 수급에 몰리면서 유난히 강해요. 이건 좀 개별적인 요인으로 좀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카지노 섹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수익성 부분에서 가장 빠르게 회복이 되는 섹터거든요. 지금 어쨌든 코로나에 대한 부분에서 전 세계적인 위드 코로나 기조로 가고 있고 단기적으로 일본 노선이나 중국 노선이 뚫리기만 하면 네. 카지노주는 저는 슈팅이 바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왜냐하면 이 VIP 고객에 대한 드랍액이 늘어나게 되면 그게 전부 다 홀드액으로 바뀌면서 수익성이 정말 빠르게 돌아올 수 있는 섹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고 또 리오프닝 쪽에서 항공이나 이런 쪽은 부정적으로 작용했었던 유가라든지 이 뭐 강달러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비용 증가에 대한 물음표는 있긴 하지만 또 여행 성수기에 따른 제주도는 정말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른 단기적인 기대감은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그쪽과 화장품은 조금 궤가 다르다. 다르다. 네, 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질문의 답안처럼 너무 깔끔하게 고맙습니다. 질문해 주셨네요. 저희 소비 테마로 한쪽까지 마지막 키워드로 살펴봤고요. 저희 이제 원픽 들어볼 시간입니다. 오늘도 공략할 만한 괜찮은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오늘 본부장의 원픽은 뭔지 지금 바로 공개해 주세요. 네, 앞서서 좀 힌트를 많이 드렸는데 삼양식품입니다. 아, 뭔가 네. 또 애정이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네, 일단은 실적이 네. 좋게 나왔습니다. 비우호적인 업황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다라는 거는 그만큼 브랜드력이 지금 강하다라는 거고요. 소비가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불닭이 브랜드로 인해서 굉장히 좀 이런 제품의 선호 스타일이 높아진 상황이고요. 또 특히나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들을 굉장히 좀 확대를 하면서 수출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뭐 지금 최근에 달러 인덱스를 좀 보시게 되면 뭐 위안화까지 약간 좀 약세를 보이면서 이 강달러 기조가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게다가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나오면 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나오면서 그런 기조가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수혜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네. 수출기를 많이 뚫어놓은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기대감들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심이 이미 가격에 대한 이런 인상 모멘텀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런 삼양이 지금 이렇게 잘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품 가격까지 높아지게 되면
수익성이 빠르게 더 전가가 되겠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실적적인 더 기대감이 확대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저가 부분에서 부담감들로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많이 발생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한 주주 환원 정책은 이런 순이익을 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쓰지 못하는 부분에서 좀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실적이 잘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에서 바로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환원을 해주는 거는 기업적인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여러 가지 부분으로 좀 긍정적인 흐름이 좀 유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매수는 11만 원까지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급하게 따라가실 이유는 전혀 없다. 그래서 밴드 하단 라인에서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13만 원 제시 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실적 베이스로 가고 있어서 그 이전 매물대 상단 뚫어주는 98,000원 이탈 되지 않으면 계속 보유를 해보셔도 괜찮겠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급하지 않게 천천히 접근해보자라는 포인트까지 언급해 주셨습니다. 원픽 삼양식품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이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오늘도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